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면접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많은 면접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뽑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했던 거, 좀 다르게 전달하고 질문하고 표정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좀 복기를 해서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물론 오늘 영상에 앞서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고 싶은 건요, 면접관의 어떤 특정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마음 조리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면접은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면접에서 내 경험에 대한 질문을 막 한다,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질문만 한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소서에 쓰신 이 경험 있잖아요. 성공 지표가 뭔가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밖에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거 말고 다른 경험은 없으세요? 네, 알겠고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저기 본인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팔로워형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고 있어요. 내용은 다 보고 있어. 제가 면접하면서 돌이켜보면요, 사실 진짜 뽑고 싶은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들어올 때 느낌도 좀 달랐고, 자기소개 때 대략 방향성, 그러니까 확인은 아니지만 방향성 정도를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자소서와 이력서상을 쭉 맞춰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식의 성과를 내는 사람일 것이다,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방향성과 여지없이 맞아떨어지면 이거는 뭐 거의 그 뒤로는 검증이라기보다는 일단 합격을 눌러놓고 이 사람이 왜 합격인지 다른 면접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보면요, 면접 때 질문을 많이 안 받았다고 해서 꼭 떨어진 거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올바로 전달했냐,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자들의 특징은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뭐 나이스하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것보다 신입이라면 뭐 경험이 거기서 거길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이 경험이 왜 의미가 있고, 이 경험이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쓸모가 있고, 내가 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번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꼬리 질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전달한 내용에서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한두 가지 내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사인, 그린라이트일 확률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표정에 대한 겁니다. 아빠 미소. 진짜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빠 미소를 생각하고 계시죠? 이거야 뭐 면접관마다 평소에 잘 웃으시는 분도 있고, 항상 표정이 그냥 한 상으로만 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무표정 자체가 잠기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면접관분들, 함께 훈련했던 면접관분들의 사례를 좀 보면요, 면접 보다 보면 진짜 그냥 흐뭇하게 미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 그때 느꼈던 기분, 느낌, 보람, 뭐 거기에 따른 변화, 성공, 이런 포인트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참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이따금씩 아빠 미소를 짓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 미소를 짓는 것이 꼭 합격의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우리 회사에 별 상관이 없거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열심히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아빠 미소 자체가 합격의 뭐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무조건 떨어져, 이거 진짜 안 맞아 우리 회사랑.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좀 잘못 찾아왔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 회사의 브랜딩, 이미지 때문에 아빠 미소를 지어줬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에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가실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필살기를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언제 출근할지 묻는다. 다른 사람에게 묻는데 나한테 묻지 않았다, 뭐 이런 거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분 출근하신다면 뭐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 조금 급하게 프로젝트 할 일이 있긴 한데 그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마칩시다. 자, 일단 출근 날짜를 물어보는 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뽑을 사람이 아닌데 그걸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매너죠. 그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뽑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업무 시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뭔가 깽판 치고 나오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의도적으로 물어봤어요. 바로 나올 수가 분명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오겠다 그러면 좀 책임감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는 최대한 빨리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괜찮아요? 저는 바로 퇴사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래도 좀 말이 불화 확률 뭐 이렇게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질문 자체가 합불의 지표로 보지는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면접은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프로세스상, 특히 경력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중고 신입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 말고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기분도 좋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조차도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걸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면접 복기라 그랬어요. 면접 끝나자마자 쭉 기억나는 대로 다 속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대목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여러 사람 중에 나에게만 한 건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물어본 건지, 그런 뉘앙스까지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그 다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는요, 인성 질문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을 평가받는 것 같아요? 별명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인성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 너 인성 문제 있어? 막 이런 인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관점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냐, 이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면접에는 전형과 단계라는 게 있죠. 보통은 1차 면접이 직무 면접, 2차 면접이 인성 면접으로 아마 임원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면접에서도 인성 질문을 합니다. 2차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질문을 해요. 다만 비중이 좀 다른 거라 그랬죠. 그게 다른 이유는 면접관의 속성, 면접관의 연륜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두 면접에서 인성 질문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직무에 대한 검증이 끝났을 때입니다. 직무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인성 검증으로 들어가요. 또는 직무 검증이 잘 안 됐어, 딱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성 질문을 해요. 왜냐면 스스로 본인이 면접 딱 끝나고 나면 대충 알잖아요.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성 질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성 질문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직무 검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성 검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최종 합불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태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면접인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데리고 일하기 좋은 사람인가,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실무, 직무에 대한 역량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임원 면접까지 간다면 임원분들은 내가 직접 데리고 일할 사람은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 회사에 뭔가 기둥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성이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임원 입장이 대부분 알아요. 뭐 직무 역량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야 봐야 한 대리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과장급 이상 인사를 해보면 압니다. 그 뭐 과장급까지 역량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의 탁월함을 결정짓는 건요, 이 사람의 관점과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입 때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10년 뒤에 과차장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지원 동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굳이 지원 동기 묻지도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김리필님, 경험이 보니까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우리 회사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 지원이 됐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김리필님, 여기 제 자소서에 쓰신 이 경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뭐 도통을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역량 검증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인성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다 하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지원 동기, 즉 로열티에 대한 검증이에요.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 동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니 직무 역량 갖췄으면 됐지 무슨 로열티까지 검증하냐, 내가 월급 받으려고 취직하지 지금 난 당신에 대해서 잘 몰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걸러내는 게 면접관들의 실력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단순히 지원 동기가 아니고 로열티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이 로열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 우리 회사 내에서의 몰입도, 헌신도,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무 역량은 준비가 됐는데 인성도 좋아. 그럼 뭐 거의 이거는 뽑아야죠. 그런데 지원 동기가 불분명하고 분명히 우리 회사보다 저 회사 갈 준비나 어떤 다른 산업군으로 갈 만한 어떤 그런 환경들이 더 많았는데 우리 회사에 대단한 로열티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붙으면 글로 갈 거고 왔다가도 글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알고 뽑기 위해서 로열티를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뽑고 싶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지원 동기를 검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확인만 되면 이거는요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뽑아야 됩니다라는 근거로 정확하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회사의 헌신도를 가지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면접관으로서 만나본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들,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느낌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합격 시그널 혹은 뽑고 싶었던 지원자들에게 제가 반드시 던던 질문이나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취업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면접관의 입장과 면접관의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요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해서 상사와 소통하는 문제, 고객과 소통하는 데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매일 밤 10시에 싹쓸이 캠프로 스트리밍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요 꼭 시간을 확보해 두시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